이 책과 관련된 북벤저스들의 추천 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가희 북벤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먼저 준비했는데요. 재현주 작가의 일하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가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이라면 일하는 마음은 좀 이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를 이제 조망한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다 회사에 올인했잖아요. 네. 회사가 내 어떤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그렇죠. 같고 사실 애들 대학도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내 삶의 또 전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의 요즘의 흐름은 회사가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심축이 회사로부터 나한테 많이 옮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개인은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고 뭐 이직하고 퇴사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현주 저자가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재현주 작가가 앞서 썼던 책이 내리막 세상에서 일하는 노마드를 위한 안내서 이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제 기대 저하의 사회다, 내리막 사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거처럼 노력을 투여하는 만큼 사회가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이후에는 협동조합 활동을 하시고 또 지금 임팩트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다양한 이제 일에 대한 그 마주침들을 바탕으로 여러 일에 대한 태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한 대목을 읽어 드릴게요. 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특정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일을 잘한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굳이 일을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네. 요즘엔 사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내 삶이나 인격과 일은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태도가 쿨한 태도처럼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분리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하는 게 회사랑 연애하는 거랑 똑같구나. 그리고 연애요? 네. 내가 그 연애에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걸 수도 있고 예. 내가 충분하게 요구를 해서 얻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남자가 전부가 아니다. 다음 남자가 있을 수도 있다. 삼각관계가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인 사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폴리아모리처럼 네. 회사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회사가 못 살게 굴면 헤어져야죠. 네. 네, 다음 박태근 책. 북벤은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제가 가져온 책은요. 김민섭 작가의 훈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네. 김민섭 작가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나는 지방 대학의 시간 강사다. 네. 뭐 이런 책을 썼고요. 그런 출판계에 아주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낸 책이죠? 예, 맞습니다. 근작이고요. 훈이라는 게 이제 가르침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훈이라고 떨어뜨려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교훈, 네. 사훈, 뭐. 가훈 이런 게 있죠. 사분. 이 한 챕터가 사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요즘에는 사훈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네. 경영 이념, 인형. 뭐 경영 철학.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개인의 도덕성에 관련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면이라든지 그렇지. 인화. 성실이라든지 인화라든지. 그렇죠. 인화. 굉장히 클래식한 말이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직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부분 고객에게 기쁨을, 고객 만족 최우선. 이렇게 머릿말을 만들어 놓고요. 그렇다면 고객이 기쁘게 하려면 직원은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요구했는데 지금은 돌려서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걸 내면화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듣고 나니까 제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훈의 시대를 보면서 그 구글의 또 경영 이념 네.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구글의 경영 이념 혹시 아십니까? 그 구글의 사훈. 네. 글쎄. 옳은 일을 하자입니다. 옳은 일을 하자. 믿겨지십니까? 이 IT 업체가 옳은 일을 하자라는. 네. 근데 이 옳은 일을 하자가 실은 그 사람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 네. 네. 이거 굉장히 폭넓게 열린 개념이지만 동시에 저는 조금 무서운 개념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회사 사원이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입사한 것이기도 한데 사원이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이것 역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긴 한데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역시. 네. 좋은 책을 못 쓰면 어떡하죠? 그 뭐 방법 간단하잖아요. 우석훈 박사님의 책을 고르면 된다. 아, 정답. 아니야. 네. 네. 자, 이제 제 차례인데요. 네. 제가 골라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금희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네. 경애의 마음이에요. 경애의 마음. 누구누구를 경애하는 마음 같기도 한데 네. 경애의 마음. 어떤 내용이죠?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이 경애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이 상수라는 남자인데 이 두 사람이 회사에서 만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과거에 얽힌 이야기를 차례대로 풀어놓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기 보면 이 주인공인 상수라는 인물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적입니다. 이 사람은 낙하산이에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어서 이 상수가 취직한 회사의 회장과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친구였던 거예요. 이미 회사에는 소문이 쫙 나죠. 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런 자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회사 내에서 누구보다 윤리적으로 행동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의 반면에 이제 경애라는 인물은 회사에서 언제 자기가 잘릴지 모르는 그런 좀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할 때 노조에 속해서 파업에 동참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삭발까지 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 뭐냐면 이 노조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문제 제기했다가 이 노조원들 사이에서도 또 이 경애가 좀 배척을 당한 겁니다. 예, 그런 사연이 여기에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랑 이야기와 맞아요. 네. 서로의 아픔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유독 그런 노동 관련된 얘기들이 들어오셨나 봐요. 네, 특히 이 책의 그 앞부분에 여러 가지 그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비민주적인 행태들이 나와요. 이를테면 시무식 때 오너가 갑자기 전 직원 198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한 직원을 부릅니다. 성악 전공한 직원인데 나와서 갑자기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반주도 없고 그렇지. 전혀 사전에 언질도 없었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 직원이 머뭇머뭇하면서 나왔는데 처음엔 장난이겠지 했는데 진짜 표정이 엄숙한 겁니다, 사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노래를 해야 했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폭력적이구나라는 그 체감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막 와닿게 돼요. 이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가 구조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저는 그 구조가 바뀌려면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근데 이 경애의 마음, 그러니까 왜 주인공은 두 명인데 하필이면 경애의 마음일까? 그건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이 책에서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민주주의라는 것이 실천되려면 결국 구조가 바뀌는 동시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 북벤저스가 추천한 3권의 책이 있는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시간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어딘가 이렇게 다 반영이 되게 돼 있거든요. 되게 많은 소설책들이 정말 아주 사소설이라고 너무너무 그런 개인인 경우가 아니면은 한 반은 다 회사 얘기거든요. 그렇죠. 직장에서 제가 무슨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이게 천국과 같은 너무 출근하고 싶은 곳을 만든 그거는 좀 이상한데 그렇지만 지옥에 매일 갈 필요는 없지 않냐. 그 지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지옥에 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 같은 데만 돼도 그렇죠. 저긴 지옥인데 그래서 난 여기가 나아. 그걸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멋진 민주주의와 회사의 문제를 다루어 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VCR로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 시민 북벤저스 이야기도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우리 북벤저스 세 분도 새로운 구도에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1일 MC를 한 우리 허희 씨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 함께 인사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